만들어져 있다. 때문에 외부와의 온도 차이로 습기가 차기도 하고 비가 오면 빗물이 새기도 한다. 그래서 무덤 내부에 배수로까지 따로 만들어 두었다. 그렇다면 원효는 이 무덤에서 정말 해골물을 마신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12세기 초 희홍이 쓴 임간록. 무덤 속에 고여있는 물을 떠서 마셨는데 아침에 보니 그 물에 해골이 같이 담겨 있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송고승전의 기록은 이와 다르다. 해골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토굴인 줄 알고 잘 때는 하룻밤을 편안히 잘 잤는데 다음날 무덤인 것을 알고 나니 마음이 동요돼 잠이 오지 않더란 것이다. 두 기록의 차이는 매우 크다. 두 기록의 공통점은 단지 무덤을 토굴로 알고 하룻밤을 잤다는 것. 그렇다면 해골물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종경록 임간록을 제외한 삼국유사 원효불기조나 송고성전 원효전이나 서당화상 비, 또 의상전까지 추가한다 하더라도 1차 자료에 보면 해골물 마시고 깨달았다는 얘기는 전무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마 임간록 편집자가 좀 더 현실적인 인간들에게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때마침 무덤 속에 뒹구는 해골을 끌어들여가지고 각색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해골물 설화의 핵심은 원효의 깨달음 그 자체에 있다. 무덤 속 하룻밤을 계기로 마음의 이치를 체득했던 것이다. 물은 똑같은 물이고 바가지는 똑같은 바가지인데 어제는 감로수와 같았는데 지금은 더럽다고 토했다는 것은 이 더럽고 깨끗함이 이 물에 있거나 바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는 것이 뭐 바가지를 금이라 하면 금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더럽고 깨끗하다 하는 우리들의 이런 분별이 이 존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식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연하게 자각을 하게 된 거죠. 모든 진리는 마음 속에 있는데 굳이 당나라에까지 가서 구할 이유가 있겠는가? 원효는 단호히 발걸음을 돌린다. 여기가 바로 이 원효가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는 7세기경에 만들어진 횡혈식 석실고분 내부입니다. 여기가 이 관을 올려놓는 시상대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관이 썩고 나면 유골이 밖으로 나와서 이 흩어질 가능성이 이렇게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 속에는 이 배수로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돌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외부와의 기온 차이 때문에 습기가 차거나 또 빗물이 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원효의 해골물 사건은 영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것은 어느 역사책 속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골 속의 물을 마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더욱 극적으로 각색이 됐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원효가 진짜로 해골물을 마셨든 또 안 마셨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원효는 이 무덤 속에서의 하룻밤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동굴과 무덤이 다르지 않다.
이와 비슷한 귀절은 대승기신론에도 나오는 말인데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평범한 얘기죠. 물론 원효도 그 이전에 이런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문자로만 알고 있던 내용이 그 순간에 온몸으로 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단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0년에 걸쳐서 2차례나 시도했던 당나라 유학을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렇게 원효는 신라로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뒤 원효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신라로 돌아온 원효는 분황사에 머문다. 당시 많은 불경이 수집되어 있던 이곳에서 집필에 몰두한다. 그는 우선 여러 경전의 핵심을 요약 정리한다. 깨달음에 도달한 그가 써낸 책들은 쉽고도 명쾌했다. 원효의 책들은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7세기 동아시아 불교는 발전을 거듭해가면서도 한편으론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 대자은사를 중심으로 치열한 사상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논쟁의 중심에 섰던 인물은 손오공의 주인공인 삼장법사 현장. 인도에서 새로운 경전들을 가지고 돌아온 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 이론을 전개한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불교계 전체가 사상적인 혼란에 빠지게 된다. 三条の仏教は新しい精緻な理論を展開しておるけれども、仏教の精神と仏教の目指している根本目的とそれで合うのかどうかっていうことは、これはみんな大変な疑問であったし課題だったと思うんですね。当時の仏教者は皆そのことに、頭を悩ませたっていうか一生懸命考えたと思うんですね。でそういう課題に対して一番最初に回答を出していかれたのが願行大師だと思うんです。 이때 원효가 제시한 것이 화쟁사상. 서로 다른 종파 간의 대립과 갈등도 부처의 가르침인 한마음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융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유를 든다면 서울에 가는 길을 누가 물었을 때 인천 사람이 물으면 동쪽으로 가라 그러고 춘천 사람이 물으면 서쪽으로 가라 그러고 수원 사람이 물으면 북쪽으로 가라 그런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경전인데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종파를 만들어가 서울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된다. 서울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된다. 서울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치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처럼 논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효대사는 확연하게 깨친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다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 상황 따라 설해진 방편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10가지 문호를 열어서 서로 다투는데 사실은 이것은 다툴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다. 그래서 신문 화쟁론을 쓰신 거거든요. 이것이 원효의 가장 핵심 사상이고 이것은 또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창 명성을 얻고 있던 원효는 어느 날 갑자기 붓을 던진다. 화엄경수의 십회양품, 진정한 도사령에 관해 설한 부분에서였다.